오늘 그 자문위원회 간사님께서 타주에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회의 특별 이후로 뭐 회칙에 이런 간부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지가 간단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문위원 너무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31대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년 된 것 같이 저는 느끼는데, 우리 자문위원 건강하신 모습 보여가지고 저도 반갑고, 31대 모든 임원들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또 자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요번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 한국 학교 문제가 약간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듣고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사회도 있고 그 문제를 좀 나누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번에 지난 30일 날 이 이사를 오면서 약간의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일단 우리가 우리 관리처장께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인스펙터 과정 앞으로 여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회장으로서 우리 이제 집행부 보면은 집행부 이사님, 원로, 자문 한 100몇십 명이 지금 전체 31대 집행을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저한테 큰 힘을 주셔야 제가 일을 하는데 아무 이슈를 잘 마무리할 것 같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의에서 그 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로 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한 것부터 8.15 행사 준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8.15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그래서 처음 행사를 이쪽 그 강당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평소에 한 7, 80명 참석하는 것한 올해는 처음 이쪽 한일에서 하다 보니 한 12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문위원님들도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날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직 공사 중이고 해서 투어 하실 분들은 제가 별도 우리 관리처장님께서 투어 하실 분들 짜서 1층, 2층 이렇게 좀 구경을 시켜드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같이 오신 분들 중에서도 투어를 원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같이 투어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8.15 보고 드리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 참 여러 가지로 그 자문위원회를 위해서 또 저 위원장을 위해서 참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8.15 행사 때 시간이 만약 되시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코리안 페스티벌의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일 부회장 강신모입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잠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에 놓여 있는 코리안 페스티벌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코리안 페스티벌 책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올해는 기존의 모든 행사보다 최대 행사로 예산을 10만 불을 잡고 그리고 이 홍보 책자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처음으로 또 라그렌지 기아 자동차가 있는 그 시기에 코리안 페스티벌을 아틀란타 페스티벌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2014년 코리안 페스티벌 아틀란타 앤 라그렌지가 되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포스터와 여러 가지 광고 문안이 하고 웹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이제 홍보를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자는 홍보용 책자고요. 이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펀드라이징을 만들어내고 10만 불의 예산을 만들어서 기존에 해왔던 모든 코리안 페스티벌보다 더
최대 그리고 잘 만드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문제와 자문을 해주실 문제는 저희들 펀드라이징 하는 부분을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코리안 페스티벌하고 연관된 행사에 주변에 전문인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좀 연결해 주셔서 같이 코리안 페스티벌을 준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니 제가 했는데 우리 백희성 씨 잠깐만 여기 현재 우리 인식백서 과정 지금 하는 과정을 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세한이 간의 이전 문제 가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네. 순서에 빠져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백희성 의원님께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의회 관리처장으로서 이번에 백희성 씨를 제가 임명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아직 임명이 안 됐고 처장하고 부장님이 계신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충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리처장 백희성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한 달 동안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 우리가 그 희망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희 회장님하고 이 건물에 들어왔는데요. 회장님이 하는 액션은 뭐냐면은 전기 끄기가 바빴어요, 그냥요. 들어와서. 이 과정에서 파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나갔고 차가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꺼져 있어야 되는데 켜 있으니까 전기값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사하는데 우리가 끄고 여기서만 활동하는데 한 달에 1,200불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 큰 상원 스퀘어비트 빌딩을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한희 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이 날까 고민하시다가 제가 그러면은 우리 한인사회의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큰 사업을 벌려가지고 한인사회나 지금 우리 한인사회가 어떻게 되면요. 뭐 신문사나 어디 가나 다 깎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일장 가가지고 20불, 30불 다 깎아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행사를 많이 주최해가지고 1년 예산 30만 불 책정하고 있습니다. 30만 불 책정해가지고 한 15만 불 정도는 한인사회 우리가 기부하는 거로 계획 플랜을 잡고 있고요. 또 한국 학교도 1년에 한 5만 불씩 플랜을 한인회장님 갖고 계세요. 이런 플랜을.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학교에서도 주진 않고 받나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달라니까 너 주겠습니까? 한인회장 비전이 한국 학교에다 우리가 5만 불 도내를 하는 걸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가능하다. 다른 회관에서는 이 스프링홀이나 이런 데서 한 빌리는데 5천 불씩이거든요. 거긴 여기보다 3배가 더 커요. 결혼식이나 무슨 큰 행사 하게 되면은 또 잘 받으면 우리가 10,000불씩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완전 프로펙하게 우리가 행사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조건이겠어요, 이게요. 1년 예산 30만 불 가능하고요. 또, 저쪽에 이게 섹션이 3개가 돼 있어요. 여기 사무실, 문화회관, 저쪽에 그 노인회 이거 돼 있는데요. 노인회 저희들이 제일 잘 모셔야 되죠. 평균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또 어른들이 오시는 노인회 모이는 장소가 한 200명 넘거든요. 2층에도 방이 큰 게 있어요. 홀이. 얼마든지 저희들이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장소를 제공하고 할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런 비전도 있고 회장님 그런 비전이 없으면 뭐 주겠습니까? 과거에는 누가 한 체육단체가 달라 그러면은 전기값도 아깝고 하니까 안 줬거든요. 저희는 많이 벌어서 많이 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라이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틀란타 히스토리를 저희가 만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냥 라이벌리가 책만 진열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고 그 안에 아틀란타 50년 역사를 저희가 담을 거예요. 그 역사를 담기 위해서 해가지고 약간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건 어떤 개인이 기부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많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요? 네. 아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페스티벌 준비 상황하고 지금 이 한인의 운영 상황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뭐 질문하실 게 있거나 조금 보충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한마디. 네, 예. 그 페스티벌에 있어서 어떻게 레디오 코리아하고 공동 같이 그 공부 문제가 제일 크니까 이게 예, 페스티벌 문제는 지가 연초에 우리 다 비디오 우리 각 신문사 사장님을 다 뵙고 사실 요번에 중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좀 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신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그랜지 페스티벌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안 했는데 그 예상이 작년에 우리 레디오 코리아 사장 박광건 사장님하고 그 영화제를 했는데 그게 영화제가 없어지면서 이번에 김일원 총영사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한이 연락이 와서 우리가 주최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공동참여제로 가자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본 안건의 중요한 한국학교 지원 반환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문위원회 회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정족수는 대구도 남았지만 정족수에 대한 뭐 발표 그런 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교 지원 문제는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여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학교 지분 문제에 대한 땅을 주느냐 돈을 주느냐 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그냥 너무 서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한 번씩 그냥 간단히 소견만 듣고 그 관계를 우리 전체가 건의하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 그런 안을 창출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잠깐 인사 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 과정을 약간 내가 설명을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여기 자문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인데 너무 시간 낭비해서 지록이 오래 걸리는 걸 피하려고 그래서 개개인의 소견도 내가 참작을 안 할까 하다 했는데 차라리 개개인의 소견을 허심탄회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써서 하는 거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자문위원님, 우리 동포사에 힘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학교가 마지막에 힘이 있어서 이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론도 안 받고 올 캐시로 245만 불이라는 돈을 올 페이를 하고 이 자리에 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걸 느낄 적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회장으로서 제가 결정할 상황도 아니고 우리 자문, 원로 이 사이가 입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상황을 나는 동포사에 알리는 의무가 있는 거지 돈이나 모든 걸 이게 제가 책임진다는 건 아닌데 그때 사인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드리고 나면은 사실 결과적으로 그 한인화 건물이 매각이 안 됐으면 사실 이런 조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매각이 잘 되어서 옆에 사실 우리 자문위원장이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우리 한국학교에 인바이브 등 전 이사장들이 많이 계시는데 항상 내가 한국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나 교장 선생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진취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같이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크루징 하기까지의 돈의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거고 사실 어제 벌써 오늘 아침 뉴스에 다 나왔더라고요. 나온 게 뭐냐면 전직 회장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이 사이에서는 결정이 났지만은 왜 한국학교가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겠으니까 좀 더
다시 한번 미등해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땅을 3회 그렇게 나오고 돈을 제가 7월 31일 날까지 못했을 경우에는 8월 15일 날까지 대금 결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월요일 날 이 사이가 최종 결정한 다음에 8.15 광복절 행사를 여기서 치르고 나면은 18일 날 공동으로서 한국 학교 입장을 제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좋은 견해 주시고, 우리가 자문 변호사는 우리가 오원영 변호사가 건립부터 건립위원회에 계셨거든요. 계속 같이 갔기 때문에 모든 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 한국 학교 입장도 잘 알고 있고 한인 입장도 잘 알고 있어서 모든 걸 순조롭게 끌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말씀을 꼭 좀 해주시면 저걸 참고를 해서 제가 이사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한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강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다 속임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한국학교의 땅 지분 문제를 땅을 주느냐 돈으로 주느냐 하는 것만 그냥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 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는 한글 학교에서 일한 적도 없고 한인회 깊이 거한 것도 없습니다. 신문 지상을 봐가지고 또 이 현장을 와서 볼 때 학교로서는 참 위치가 좋겠다, 이걸 느꼈습니다. 한인회 단독으로서는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 가시적으로 볼 때 한글학교 참 도산 안창 선생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 아주 우리 한인회 이상의 참 주요성을 가지고 있고, 같이 발전하는 방법으로 참 모든 것을 목표로 생각해야지, 땅으로 받고 돈으로 주고 돈으로 받으면 언제까지 25만 불 가지고 건물을 짓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볼 때 묘연하고 몇십 년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 지역을 학교 부지로 생각할 적에는 아주 이상적이고도 참 또 학교가 있으면 이 강당도 있어야 되고 교실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여러 가지가 같이 공동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같이 발전하는.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설명도 참 좋으셨고, 근데 다음 분부터는 지금 가장 큰 안건이 땅을 주느냐 돈을 주느냐 하는 거가 이슈가 돼서요. 그 이슈에 대해서만 말씀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냐. 그래야 한인 회장께서 그거를 참고 삼아서 일을 하는데 어떤 그 재료가 될 수 있는 그 자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동문 회장도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땅으로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돈은 가진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땅으로 지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좀 그동안에 한글학교와 한인회가 거의 동시에 함께 일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세대를 위해서도 한인회와 한글학교가 가능한 한 가깝게 엮이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이렇게 같이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 예. 한 가지만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예. 있는데 뭐냐면은 한글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땅입니까? 돈입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매번 사인을 5월 달부터 계속 사인을 내려와서 마지막 사인한 게 저와 우리 전 이사장님하고 현 이사장님 저하고 셋이서 사인합니다. 사인하는 과정은 뭐냐면 7월 31일 날까지 원하는 땅을 안 됐을 때에는 8월 15일 날까지 대금 지급을 하는 쪽으로 사인을 했는데 7월 14일 날 이사회 때 이 사이에 갑작스레 변화가 생겨가지고 현금 지급을 하지 말고 땅을 지불하지 말고 대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7월 8일 날 우리 건립위원회가 회장이 되면서 그날 넘어온 돈이 18만 얼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한 금액이 한 3만 5천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란스가 15만 4천 불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나머지 있는 돈이 한 조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부장이 잘 알고 있는 과정인데 건립 쪽에서 넘어오고 나중 돈이 한 15만 4천 불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한인의 바란스의 건립위원회 통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전재 기자님 말씀들도 사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답이 없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전부 다 이쪽이면 좋겠다 하지만은 저쪽으로 가서는 또 이사에 가서는 또 말이 있고 참고로 하는데 만약에 땅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오늘 이 자리도 모든 분이 어제도 전재 기자님도 그러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나오시면은 임시총회까지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8월 15일 날 7월 31일 날까지 땅이 안 됐을 때에는 8월 15일 날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뭔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주면 좋지 않겠냐. 즉 저는 거기서 24만 7천 그러니까 25만 불 돈을 그날 우리가 모금한 돈이 아니라 6월 18일 날 부한인을 매각을 합니다. 그럼 6월 19일 날 돈을 토로가 디발브했어요. 우리가 25만 한국학교 25만 그래서 6월 19일 날 건립위원 측으로 25만 불 와이로 건립위원 통장에 와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땅을 안 줬으면 당연히 이걸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게 저에 있는데 어제 제가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이사회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인회관 건물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50만 불이나 70만 불의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을 팔기 전에 미리 제1은행하고 컨택을 했어요. 50만 불을 론을 받을 때 가능하냐? 거기서 오케이를 받아서 그때 7천 불이라는 돈이 디파지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안 받아도 될 거니까 취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5천 불이라는 돈을 들어갔고 서베이와 타일을 서베이하는 거 과정이 있어서 2천 불을 받았는데 그때 얘기를 제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월요일 날 우리가 이사회가 있으니까 내가 준비 좀 해야겠다. 20만 불 론을 받았을 때 얼마, 25만 불 론을 받았을 때 얼마라는 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제1은행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은행 어제 이제 우리 원로 회장님들 오셔가지고 김백규 회장님이나 말씀하시기를 절대 안 된다. 라고 어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제1은행에서 론 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일단은 한인회가 올 캐시를 페이했기 때문에 안 된다. 결정 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말을 안 할 겁니다. 그게 오늘 신문에 다 나왔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 김백규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오늘 카드를 다 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제1은행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리스트만 냈을 적이 얼마냐 했더니 제1은행 측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원금 플러스 이자 같이 나가야지 그런 말을 오늘 아침에 답변을 받아서 이것은 내가 론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참고로 이사회에 가서 설명한다는 거지 론을 받겠다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분명히 오늘 제1은행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까지 이 과정이고 7월 30일까지 안 됐을 때는 8월 15일까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까지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면은 오늘 오기 전에 한글 학교에 그래도 결정을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만나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땅 준다 그래다가 땅도 안 주니까
돈으로 준다 그래서 돈을 지금 줄 때만 기다리고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한인 사회라는 큰 덩어리 그림을 봤을 때는 같이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25만 불 돈만 받으면 된다는 걸로 되지 않았을까 하고 난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25만 불의 객관성이 있다면은 그 주면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간단하게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금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인의 내부적인 문제지 한글학교 측의 문제는 아니라고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래요, 그거. 그러면은 전화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공동 번영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면은 모든 것이 잘 끝날 수 있다고 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돈 해결하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뭐 땅으로 주는 게 옳으냐 돈으로 주는 게 옳으냐 하는 차원은 일단 넘어갔다. 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회장님이 답변은 해야 될 문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땅을 줘야 되느냐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8월 15일까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회장님이 이사회를 통해서 건의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인회에서 현재 입장에서는 한인회에서 그 땅을 주면은 간단한 해결이 되는데 이사회에서 땅을 안 주기로 일단 했던 것 때문에 한인회에서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땅을 줘야 되느냐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게 결정을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절대 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자문만 하는 거죠. 이렇게 자문만 하는 걸로 어차피 끝나는 건데 그래도 자문위원회 측에서 그 각자의 의견을 한번 개진해서 이렇게 이사 회장님한테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그리고 회장님이 여기 옆에 계시지만 한인회 측에서는 지금 이사하고 여기 돈 들어갈 것도 무척 많고 그런데 사실 우선 당장 돈을 25만 불을 하는 것 자체도 한인회에서 지금 막막하고 고충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인회 고충도 덜어줄 겸 뭐 이런 데 덜어주고 안 덜어줄 권한이 우리는 없어요. 없는데 자관 양단 간에 뭐를 그냥 한 의사를 전해주는 걸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 그 말씀하신 의사도 좋습니다. 좋으니까 참작을 하고요. 또 다음 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땅을 줄 거냐 돈을 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만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가구 뭐 돈이냐 땅이냐 손 들어가지고 그래도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그 한인회 자문위원으로서 그래도 간단한 소견이나마 말씀할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뭐 지금 벌써 이미 한 4분이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삭제하고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분. 우선 저는 오 회장님한테 한인회 이사회에서 원래 당초에 김백기 위원장하고 다 합의가 됐고 한글학교하고
합의해서 땅으로 주는 걸로 됐던 걸 지금 와서 돈으로 주라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예, 제가 그것은 뭐 우리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냥 반대로 위한 반대를 한 건지 충분한 그 이사들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번 기회에 한글학교하고 한인회하고 한글학교는 한글학교고 한인회는 한인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글학교도 그렇고 한인회도 그렇고 서로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 한인회도 이 건물 이렇게 준비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2, 3세 교육이 없는 한인회는 몇 년 가지 못하고 결국은 한 세대 지나가면은 다 폐허가 돼버리더라고. 뉴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옛날에 유럽에서 많은 민족들이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다 꿈들이 커가지고 회관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그게 5, 60년 지난 다음에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냥 경매로 넘어가고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2세 교육을 껴안고 나갔을 때 우리 한인회도 존속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개 20, 30년 후에는 다 없으실 분들인데 그런 2, 3세 교육을 같이 껴안고 가지 않고 한글학교는 한글학교다. 또 한글학교에서는 한인회들하고 우리는 떨어지겠다. 이런다면은 양쪽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런 엄청난 돈 들여서 우리가 그 해관 구입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직 회장단님이 7일날 그 모임에서 돈도 안 되고 땅으로 주자 이렇게 하셨다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분들은 오랜 세월 아틀란타에 우리 한인들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이 결정하신 거니까 저는 그 결정에 좀 존경을 표하고 거기에 찬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거기 우리 곽일령 그 의원님께서 약간 한 것은 한 1분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한인회관을 구입하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우리 동포가 많이 변했다. 그걸 첫 번째 바랐고 굉장히 옛날 같지 않다. 그걸 저는 받았습니다. 느낌을. 사실 이 사회를 열면서 저도 몰랐고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가 지금부터는 하늘의 예측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사를 열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해서 사실 어느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한인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많다라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의 문제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까 우리 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로케이션에 좋은 땅에 좋은 위치에 건물을 줘라 라는 말도 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신문에 다 나갔기 때문에 말을 안 했지만은 우리 과학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다음 총총을 갑니다. 지금 두 가지로 자꾸 좁혀가는데 약간의 좀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빠르고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건립위원 쪽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왜 자꾸 이슈가 벌어졌냐면은 우리가 땅이 250만 불짜리 땅이지만은 땅만 가지고 나눴을 때는 3에이크를 줬을 때는 디바이브하면 80만 불 돈인데 이 많은 돈이 가리지 않냐라는 그런 이사님들의 말도 많이 나왔어요. 어느 그 건립 측에서는 그럼 내가 사겠다 그 돈을 주고 그런 말도 나왔고 그건 다 무시를 하고 지금부터 아까 말씀한 대로 건립의원이나 모든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가자는 건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쪽 구석은 뭐 이쪽 오른쪽 땅, 요 메인 땅, 저쪽 코너 쪽 땅을 세 등분을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쪽 끄트머리 땅은 3에이크를 잘랐을 경우에는 앞에 자르고 못 자르고 하면 쓸모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생각은 우리 동포 사이가 많이 변했다. 왜? 이왕이면은 다 주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사회 측에서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이사회 가도치 갖고는 100번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말씀하세요. 예, 그동안에 보면은 신문에서 내용을 보면은 땅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쪽에는 몇십 년 전에 한인회가 구입할 적에 한글 학교에서 기금을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구입했고 이렇다면은 무조건 도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한인세 그 화합 문제를 볼 적에 무조건 한국 학교를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다고 해서 한글학교에서 이 문제를 갖다 한글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줬을 적에 이 아틀란타에 아무도 뭐 옳다 그렇다 이렇게 여론이 뭐 절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업 차원에서 또 한 가지 한글학교가 보면은 매년 에버리지가 뭐 한 700명의 학생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요. 이거 황금이 들어온 겁니다. 한글학교 한글 교육시키는 학교가 여기 들어온다는 말이죠. 한인 회비 나오는데 아주 좋은 아주 한글 학교 교육시키는 부모들은 한인 회비도 거의 다 낸다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잃을 게 없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긴데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김백규 권리위원장하고 제가 상스에 가야 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한국 제2세 교육이 없는 한인회는 과연 존재가 저 있느냐? 제2세를 위한 한인회야만이 한인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건물과 토지를 위한 한인회는 그 가치가 별로 없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 학교를 서로 싸잡아서 같이 가지고 2세 교육을 정말로 한다면 한인에서 얼마의 이득이 되고 얼마의 지분을 주고 그걸 갖고 따지지 말자. 우리 같이 한인이 같이 가자 말이야. 저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있는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샌프란시스코 그 역사를 쭉 도서관에 가서 한인의 이 역사를 읽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거기는 정말 한인들이 똘똘 뭉쳐서 2세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이바지했더라. 이런 면을 원 회장님이 만약 기회가 있으면 한일회장께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스토리에이카의 지분이 나온 것이지 그 한글 학교가 거기에 대한 무슨 돈을 바라고 한 건 아니다. 얘기. 그런 면을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아직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제가 김백규 한인회장님하고 제가 전 한인회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땐 참 김백규 한인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야, 참 이런 한인회장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2세 교육을 얘기하니까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 전체의 반을 줘도 우리는 참 우리 한인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아마 지금 오 회장님도 그걸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참 아틀란타의 그 보배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 왈가왈가 하는 그런 것이 신문기상에 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할 때 그래 한마디만 더 하면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한인회가 돈이 없어서 그 한인회관을 사지 못할 때 10만 불을 주고 한인회를 샀는데 그거를 가령 한인회가 주질 않고 거기에 땅을 뒤땅타지하지 않고 그걸 줬다면 안 줬다면 본디에 우리가 냈다면 7% 이자를 보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한 40만 불이 됩니다. 이걸 팔아서 25만 불 우리가 줬어요. 네. 그런데 그건 끝내고 여하튼 간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냥 한인회장이나 권리부위원장이 사인한 대로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인회가 더불어가는 그러한 한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 중에 조금 모르고 계시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학교를 우리가 21만 얼마인가 주고 사가지고 그 돈을
25만 불을 받았으니까 우선 한 4만 불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서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 한인회 그 당시 거기 들어가고 땅도 줬고 해가지고 뒤에 숲이 잔뜩 차 있고 그 한국학교 땅을 그 개간하고 나무 자르고 다시 밀어내고 다시 또 풀 심고 하는데 2만 3천 얼마인가가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놈하고 합치면은 2만 5천 불이라는 25만 불이 그러니까 25만 불이라는 돈이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간 돈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남겼다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 건물을 이렇게 사고 들어오는데 한국학교 뭐 3회카를 떼주고 나면은 건물을 빼고 80만 불이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얘기해도 그 말 나왔다는 게 참 구구단을 알고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건물이 솔직해서 건물값 빼면 땅값 얼마나 됩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스펙트 그러니까 했습니다. 해가지고 건물값 반, 땅값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직히 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남자 장부 1호는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 한인 사회를 대표하시는 두 분이 사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지키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 잠깐만 여기 오늘 전부 다 뭐 한국학교 저 다 오신 것 같아. 저 느낌이 자문을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요. 여하튼 한인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나오시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자문위원 되신 분들이 이번 이 회의 때문에 급작스럽게 조성된 자문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학교 관계된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있다 없다도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잘못 나오면 괜히 이상한 문제가 되고, 그냥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신회장. 여러분들이 지금 다 좋은 말씀 해주신데, 제가 듣기에는 뭐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장님하고 이 건물 지으면서 사인하신 분들 두 분이 약속을 지켰으면 약속은 지켜야죠. 그 약속대로 하시면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약속 안 지키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미루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딴 데는 가만히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가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회장님이나 건물 관리 사입할 때 하신 분들 약속을 해가지고 한국학교하고 또 더불어 같이 사인했으면 지키면 이런 말이 없잖아요. 왜 그때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썽을 일으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면 회장님 공인 아닙니까? 한인을 대표하는 그건데 그러면 한국학교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 지켜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우리 자문위원. 잠깐만요. 회의는 지가 진행합니다. 예. 자문위원 중에 가장 홍일점이신 우리 이순희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오늘 모임이 3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인데 30분 늦었고요. 저도 이제 아틀란타에 오래 참 몇십 년을 살면서 특히 누구보다도 우리 자문위원님들은 아틀란타의 역사를 꿰뚫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고사리 손으로 25만 불을 만들어서 한인회를 사겠다고 할 때 기꺼이 동참한 그 초심을 생각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회라고 하면 여기 자문위원들은 그래도 아틀란타의 히스토리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가슴에. 정말 어려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 분들이기 때문에
설사 조금 이해를 잘못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으면 충분히 그 사람들을 납득을 시키세요. 그 사람들이 뭐 혈기로 뭐 원칙대로 합시다, 뭐 회칙대로 합시다 하는데 회칙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깊이 그분들에게 가슴에 심어주시고 이 넓은 땅에 풀만 우럭이 있는 것보다 그 어린 고사들이 몇백 명이 뛸 때요 너무 아름다운 환경이에요. 왜 여기를 놔두고 돈 25만 불을 들고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건물을 찾는다고 생각할 때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전 30년을 여기 살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한 거라도 우리 이사를 위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경청하시면서 소견을 참 성의껏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 도중에 제가 좀 너무 강권 비슷한 그 회의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 질서가 잘 안 잡히는 회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다른 의사보다는 시간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그랬으니까 또 가장 중요한 안건이 돈을 주느냐 땅을 주느냐였는데 땅을 주느냐 돈을 주느냐 문제를 여러분들이 전체의 의견이 다 이미 다 들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그냥 가부가를 결정하는 순서로 들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저쪽에서 먼저 들어보겠어요. 지금 시작한 지 40분 그지 안 지났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때문에 뭐 구애받으실 분이 있으시면은 그냥 자리 일어나서 가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의견이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공통 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거지, 뭐 그냥 개별적으로 얘기만 듣고 끝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부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3A가 주문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한인의 이사들 중에서 3A가 달라면 띄워주면 그만이지 뭐 달라는 대로 다 해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땅만 띄워준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땅 떼줬으니까 알아서 하셔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이야. 지금 있는 건물을 한글 학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 보태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그 협의체가 되는 거지. 땅 300을 떼어줬으니까 됐잖느냐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A카를 떼어주는 것은 물론 기존의 한인 회관의 모든 건물도 필요하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 예, 이것이 오늘의 그 자문위원들의 모든 의견의 총결론이다. 이렇게 집합되어졌으면은 합의가 되어졌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진행할게요. 그 문제는요,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인회관의 이 건물까지 사용하는 문제, 또 그 3A가를 갖다가 한국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참 너무나 좋은 얘기고 좋은 말씀인데,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거기까지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거는 뭐 여하튼 좋은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분들 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한인회장들이 모임이 있었고 또 오늘 자문위원들 모임이 있었는데 대다수가 거의가
한길학교하고 동시에 나가는 걸 원하는데 이사에서만 유독 현찰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7월 21일 날 한국학교초가 1차 미팅을 가졌어요. 가져서 거기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나눠서 얘기는 저도 여기에서 제가 한일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자문위원장이 옆에 계시지만은 선 해결 후 처리라 라는 말은 두고 그때 후 처리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쪽에서는 근데 언론이 너무나 일찍 나간 거라. 7월 30일 기다리고 8월 10일 기다리면은 거기에 충분한 답변이 나갈 건데 우리하고 니들은 관계가 아니여. 그럼 이사장이라고 계속 얼굴 치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난리가 나옵니다 또. 그러면 하는데 해책이 있고 저기 해책이 있는데 안 따라온다. 그러면 결과를 돈 주고 결별할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신문에 저 알다시피 저기 좀 우리 저기 다 나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어라 좀. 왜 한인 회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도 안 했고 지금 공식 공인으로서 약속한 거 지켜나가려면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7월 30일 날 끝나고 나서 8월 10일까지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어제부터 전직 회장님 오늘 자문 이사 막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8.15 광복절을 해야 내가 다음 주에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중간에 월요일날 임시 또 이사회를 여니까 13일날 내가 또 미팅을 해요. 어떻게 해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야. 한인의 짐을 팔 때에는 총회에서 임시총회에서 3분의 2가 가봐서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은 저한테 이걸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 적이지 저를 질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저는 다 일단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말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 다 말씀을 읽을 때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31대가 출범하면서 7개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지금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사에 가서도 10일날 또 얘기가 임시총회를 빨리 열어야겠다. 임시이사를 열어야 되겠다 지금. 왜? 너무나 벅차다. 그럼 이사회도 결정을 내려줘야 나도 또 제2의 일을 할 거 아니냐. 오늘 의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오늘 이사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 거기 가서 거기서 있는 상황을 내가 알고서 답변을 해야지. 한인 회장이 뭐 이래나 저래나 내 땅입니까? 저게 내가 딱 줄 수도 없는 거고 거기 때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제가 말하는 의도는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사회 열어가지고 이사회에서 역시나 돈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다른 의견들을 무시하는 건지 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다수결로. 그래서 아까 제가 선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주라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요? 그럼 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질 소재가 있기 때문에 재련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논의를 받으려고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한인 회장으로 살도록 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를 알아보니까 어제 건립위원께서 아마 전직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나온 신문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 나온 신문입니다. 이게 아침에 그 인터넷에다 빼놨는데 못 준다 라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직 전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자문 말씀 다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가 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가지고 이사회로 갑니다. 그럼 이사회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럼 회장이 발언권 있을 때 설명을 또 해요. 그럼 말씀대로 론을 받을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주라고 했으니까 론을 받아줘서 어떻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이사회도 결정해라 또. 이사회도 돈 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거기들 8월 10일에 줄 거냐. 나는 답이 나오면 나는 그걸 가지고 또 미팅을 또 합니다. 그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이죠. 전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얘기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 안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전병국 의원님 방향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가불 간에 두 가지로 결정하는 길로 가느냐 하는 걸
왜 중점적인 의견을 주셔야 이 회의가 언제 끝나도 끝나지. 예?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얘기가 자꾸 장황하게 나오면 꼬리에 꼬리는 물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무를 얘기하는 말씀하세요. 지금 그 의석에서 이거 정식으로 발언이 지금 나온 얘기인데 회칙에 따르라 이 얘기가 내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무슨 회칙에 따르라는 것이 이사회 회칙. 그러고 또 지금 회장님께서 총회까지 연다는 건 나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한국학교에 땅을 주냐 돈을 주냐 이건 사실 여기서 논의할 저기도 아니에요. 왜? 이미 결정하고 책임 있는 분이 사인을 했는데 무슨 결정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데 자꾸 이걸 총회까지 하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뭐 이걸 여기 회장님이 계시지만 한인의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한인 회칙에 이런 중대한 문제, 사안, 건물 문제가 있을 때는 한인의 이사회에 사전에 통과가 돼야 된다는 회칙이 있대요. 그 회칙이 있는데 통과하기 이전에 한국학교 대표들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무효하다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인의 이사회의 문제인데 한인의 이사회가 한인의 대표들이 이미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미시되게 생겼든 어떻게 생겼든 사인을 해서 이미 한국학교고 한 일을 가지고 그걸 다시 번복을 하고 야단을 하고 이사회에서 그러는 거는 초법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지금 뭐 이사회의 결정을 이타부타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자문위원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은 그냥 자문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새로운 안건이나 새로운 개혁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건에 대한 걸 한인회에서 지금 내일 모레 이사회에서도 이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부를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이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토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지금 자문위원들 전체 의사가 이렇다 하는 것만 한인 회장한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해주고 우리 윤석열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만 남는 거지. 이게 구속력도 없고 아무 법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도를 넘는 거는 우리 권한 바뀌니까 거기 한계 내에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의견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들으셨으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동의하십니까?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딴 방법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만약 없으면 한 번에 안건으로 넘어가야 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궁금해서도 그렇고 지금 땅으로 준다 할 때 달라 그러고 준다고 할 때 이걸 전체 부지를 볼 적에 어느 지역을 딱 지분을 구분해가지고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행정적으로 지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을 한쪽으로 잘라주기로는 약도까지 해서 다 사인을 했어요. 회장님하고 한인 회장님하고 한국학교 측하고. 사인 약도는 사인을 안 하고 땅은 약도 사인을 안 하고. 아니 근데 약도 정해주는 말은 거의 다 됐지요. 지금 땅으로 주고 받는 문제는 내가 한 4사람이 땅을 공동으로 사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를 이걸 달라. 그랬으면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주는 거가 뭐 저거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걸 나중에 언젠가는 가치면을 따져가지고 지분을 정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질 않아요. 지분은 다 해놨어요. 거기다 얘기가 선을 꺼놨다 이거. 대응 됐고요. 그거는 이제 지가 그것 때문에 준다 안 준다가 나올 거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구한인회관 살 때도 한국학교는 앞에 있는 한인회관 건물하고 앞에 땅을 그냥 한인회 양보하고 뒷땅만 가졌어요 그때도. 그런데 하자가 없었어요. 하자가 없었는데 여하튼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개인적인 좀 상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오 회장께서 얘기하실 때 그 한인의 이사회에서 뭐 돈이 없으니까 론이라도 해서 주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혼자 내 생각에 회장 자선책으로 혼자 그거는 오 회장이 다음에 이사회 때 가져와서 얘기할 사항이 못 되는 게 그 은행이 제일은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갖다 집어넣는다는데 돈 25만 불 안 줄 은행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사에다 얘기한다면 그 이사 어느 사람이라도 그러면 딴 은행에 가서 하자고 했을 때 그때 오 회장 뭐라고 답변하지? 우리가 그건 문제만 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그 이야기를 빼자 여하튼 말이죠. 죄송합니다. 여하튼 우리 전병국 위원님 의사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딴 분이 없으면은 한 가지 안으로 가는 거고 딴 분이 이 가부를 동의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가부를 하자 그래서 두 사람 의견이나 세 사람 의견이 나왔을 때 세 사람 의견을 가지고 거기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이 회의가 끝나죠.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요 간단하게 발언을 좀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착하셔가지고 구속력이 없다 자꾸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구속력이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인가 하면 몇십 년 전에는 50대 50으로 한인을 샀습니다. 예? 그러면 엄밀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왜 한국 학교는 25만 불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땅을 팔아서 50만 불을 받았고 보험에서 50만 불을 받았으면 50만 불이라고 하는 그 액수가 100만 불이 된 거예요. 엄격히 따져보면 한국 학교에서 25만 불을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착한 얘기고 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저기에다가 한국 학교 줘서 이세 빌려보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제한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다시 또 공연물이에요. 하지 말고 이것을 구속력이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똑한 어떤 한국 학교에 똑똑한 사람 머리 하나가 있으면요. 왜 내가 25만 불을 받냐? 그러면 정말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옳은 말.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우리가 다 덮고 정말 아름답게 가자. 아름답게 가자. 이 통통 이 허벌판에 어른들 몇 사람 자동차 몇십 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한임의 부실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는 애들이 놀아야 돼요. 이 자연 속에서. 100번 이 사회로 가지세요. 부실방을 갖고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100번 올리신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한국학교도 고문이사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립을 시키고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인의 측에서도 잘못하면 한국학교가 편든다고 그럴 거고 한국학교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와요.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한국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한국학교에서는 진짜 그냥 도의상으로 양심적으로 저 땅을 살 때 돈도 냈고 땅도 한인회가 필요해서 앞땅을 똑같은 금액 주고 앞땅 뒷땅 가지는 놈이 누가 있어요. 앞땅을 그냥 줬고 건물도 그냥 줬고 그리고 여지껏 있다 또 한국 학교는 땅을 팔 이유도 없는데 이 한인회가 장만하는데 한국 학교에서 사인을 안 하면 못 팔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사인까지 했는데 한국 학교에서 앞에 땅과 전에 구한인회의 건물에 대한 법적으로 같이 쉐어를 하거나 건물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한국 학교에서 줘야 된다는 법적인 사인이 없어서 한인회에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법적인 사인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근데 공정은 안 했어요. 근데 한인회에서는 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런 사인이 만약 하도 만약 지금 한국학계 한인회 구한인회에 있던 한국학계 땅이 따로 등기가 안 돼 있었다면 이번에 한인회 마음대로 처리해도 그만이에요 사실. 만약 등기가 안 돼 있었다면. 아니 그런 거가 모든 게 법적으로 안 돼 있으면 사실 이 애매한 게 짝이 없는데 요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내가 그렇다고 무슨 뭐 이 회의를 빨리 끝내고 내가 도망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거는 오늘 회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땅을 주느냐 돈을 주느냐 하는 걸 대략 결정을 해서 건의 자문위원회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것만 회장님한테 드리는 거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국학교나 한인회 이 건물에서 한인회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이 건물에 뭐 교실 몇 개랑 또 사무실 지금 따로 얻고 있는데 한국학교에서 사무실 몇 개랑 또 배려해서 주는 거는 한인회 집행부나 한인회 회장이 나중에 할 일이고 그때 가서 그때 가서 한인회에서 자문위원회에 또 아이디어를 구한다 그러면 그때 논의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논의할 시기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못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어떤 이 한국학교의 땅을 주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결정하지 말고 전병규 의원님께서 얘기한 식으로 앞으로 한인회 한국학교에 땅을 줬을 때 땅 처리 문제라든가 땅 관계라든가 또는 이 한인회에서 한인회 건물을 한국학교까지 배려하는 문제까지 초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은 어떤 안을 하든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되겠습니까? 네? 한마디만 예. 조금 전에 유 여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물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25만 불을 주고 3에이카를 달라고 할 적에 아니 그 땅을 25만 불을 받고 그냥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원칙으로 따지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뭐 땅 팔고 사고 할 때 그런 걸 다 불난 것까지 따지자면은 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3에이카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서로 존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뭐 한국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한국학교 뭐 아무 말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한 줄로도 알지만은 다 그게 뭐 공연이 뭐 그러면 뭐 3에이카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서로 비슷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됐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3에이카가 그렇게 그냥 뭐 3에이카를 뭐 그러면 3에이카를 그런 게 주시면은 된다 이거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 3에이카 아까 문 회장님은 3에이카가 어디냐고도 궁금하네요. 그건요. 저쪽 건너편이에요. 이 건너편에. 근데 그 부지가 한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영구적이지 않고 각각 그건 대금의 가치를 가지고 좀 띄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리가 한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라면은 당연히 이거는 영구적인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가겠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팔았을 적에 이걸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차후의 얘기지요. 그 땅을 실제에서 3에이카면은 뭐 조금 이렇게 운동장 공통으로 뭐 한인회에서 또 뭐 좀 양보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3회 문서적으로 아니, 지분을 그래 했다면은 또 달라요. 근데요. 언젠가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 할 수도 있다. 아니, 운영이 안 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문서적으로 예. 지불을 했죠. 지금 잠깐 거기에 지금 이건 뭐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지금 말인데요. 그걸 그러면은 원칙으로 한인회에서 돈을 가져가기 전에 땅을 딱 측량해가지고 그림 그려줘가지고 요겁니다 하고서 조시하는겨. 근데 한인회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날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회도 그 당시에는 시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그 사인을 해서 빨리 이 근무를 크로싱해야 되는 시야 바빠가지고 뭐 어떻게 융통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지금 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 위치는 정식으로 사인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한인회장하고 한국학교 이사장하고 구두로 대강 그 약도 거기까지 위치까지는 합의를 왔던 거니까 그건 그대로 나가면 되고요.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관심 있게 지가 생각할 때는 이 한인 31대 한인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의사를 주신 데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됐든 이제는 땅을 주는 걸 결정을 하느냐 돈을 주는 걸 결정하는 거냐 하는데 뭐 거수나 이런 뭐 특별한 뭐는 없었지만 대강 의사는 여러분들의 의사는 땅을 뭐 주는 거는 거의 다 확정된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걸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결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전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진짜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거는 앞으로 한인회가 일단 시급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안건을 충분히 다음 기회로 넘기든지 어떤 방향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전 위원장님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의사항이나 자문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과물을 설명하는 배경 설명이 아주 잘 함으로 따라서 그것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가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한글 학교가 왜 이 장소에 있어야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배경 설명들을 쭉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 설명이 포함된 땅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은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배경 설명을 참고로 해드리면요. 지금 저쪽에 보면 우리는 뭐 자동차 타고 몇 번 갔더랬어요. 저쪽 파킹lot 저 끝에 있는데 구석에 그 나무 있고 그런데요. 거기는 사실 뭐 한인회에서도 전혀 쓸모가 없어요. 지금 그 파킹하는데 거기를 이 똑바로 이렇게 잘라서 3에이커를 주면은 그 구석에는 이렇게 조금 구태기가 조금 들어가서 조금 땅이 쓰기에는 좀 좋지 않은 땅이 있는데 한국학교에서 만약 건물을 짓다면 거기다 뭐 파킹낫이나 또는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한국학교에서 뭐 때를 안 쓰고 제일 좋은 자리로 달라 이러지 않고 그걸로 한다는 대형 구조를 갖고 또 저희가 한국학교에서 옛날에 지금 구한회관 뒤에 있는 땅 1에이카 뒤에 자리에 저기 양용삼 이사님께서 계시지만 위원님께서 그 2에이카 땅에다 2층으로 해서 한국학교를 짓기 위한 모금운동이나 설계까지 다 했더랬어요. 다 했더래서 3에이카를 활용하면은 한국학교를 이제 모금을 하든 뭐든 지금 한국학교에도 건축 기금을 일부 있는 거 하나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학교는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학교는 내가 한국학교 이사장 할 때 참 공부할 자리가 없어 쫓겨다니느라고 하도 고생을 해서 딱 그리고 우리가 6.25 사변 때도 피란 가서도 천막을 치고 공부한 게 학교이기 때문에 땅이락도 있어야 지금 한국학교라도 지금 리스를 하고 있는 땅인데 해마다 그 학교를 나가라고는 당장 급하면 천막이락도 치고 애들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땅에 대한 절실함이 한국학교에 너무 많았다고요. 그런저런 게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배경 설명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 뭐 간단한 문제지만 그러니까 뭐 이 땅을 주느냐 돈을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그냥 자문의 건의사항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비밀 투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것으로 그냥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 설명에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배경 설명이라는 건 우리가 왜 한글학교에 땅을 주고 한글학교를 우리가 여기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충분히 배경을 설명을 해가지고 이사에다가 우리 그거 얘기를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에다가 얘기할 때 회장님이 리더십이 곧다가 필요하고요. 제가 그거는 저 회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보다가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냥 이 회장님 말씀하시게 좀 기다리세요. 사실 아까 이제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생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구한의관 건물이 다 한마디로 팔리지 않았으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갑작스레 구한의관 건물이 팔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항상 저도 그랬어요. 아까도 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좋은 관계였었는데 이게 좀 아쉬운데 제가 전직 어제도 만났고 오늘 만났으니까 제가 하늘에 가서 이 사이에 저 이사장도 있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위원장님한테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사실 또 한국학교 전 이사장님이랑 좋은 저하고 친구고 좋은 관계 다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다 마무리를 잘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11일 날 이사회 끝나고 나면은 15일 날 광복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18일 날 나름대로 또 기자회견 할 준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우선 그 한국학교에 땅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좀 한국학교 땅을 주라는 건데요. 한국학교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적인 면에서. 그래서 딴 분은 없으시고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그냥 탈 때 일 그리고 나가신 조금 뭐 볼일 있어서 먼저 가신 분들을 빼놓고 과반수 이상이 그 땅을 주는 걸로 합의를 봤다는 것만 참고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준다 흑기보다는 한국학교 같이 안고 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자문위원회에 나오셔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끝까지 애를 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회의 도중이나 또 그 외에도 자문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8.15 광복절 행사를 치를 겁니다.
인스펙터는 오늘 건 마무리가 되면은 월요일날 다시 신청을 하면은 문제된 게 별로 없고 몇 가지 문제되는데 그 이상으로 패스가 되면은 본격적인 공사는 8.15 광복절을 지나서 본격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갈 거니까 의원님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